2주차 행복, 2주차 행복과 행복의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측정 이전에 일단 행복이란 무엇인가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앞에서는 이제 왜 웰빙 심리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에서는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하나는 쾌락주의적인 행복, 또 하나는 자기실현적인 행복. 이 두 가지가 다르지만 둘 다 우리의 행복하고 아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줄이 안 없어서. 네. 일단 두 가지 중에 쾌락주의적인 행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웰빙에 대한 쾌락주의적 관점. 쾌락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쾌락주의? 쾌락? 나쁜 거 아닌가? 쾌락? 왠지 좋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쾌락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지, 쾌락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쾌락은 우리가 어떤 즐거운 그런 감각 이런 걸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즐거운 감각을 느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쾌락을 느낄 때 사실은 행복하죠. 요새는 워낙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탄수화물을 줄여보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스트레스 받는 날 뭐가 제일 먹고 싶냐? 네,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네, 이 조각 케이크를 딱 그 아메리카노랑 딱 먹으면 스트레스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걸 먹을 때 저는 너무 쾌락을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면 저를 되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너무 쾌락을 쫓는 거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삶을 살 때 주요 목표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즐거울까? 앞부분에 이제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얘기됐죠. 이건 뭐였냐면, 행복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안정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런 주관적 안정감으로 접근을 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발견이라기보다는 생겨난 그런 쾌락주의적 행복이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기적인 쾌락, 육체적으로만 느끼는 그런 쾌락, 물질적인 거, 쇼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주도 사실 사람들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에도 해가 끼쳐질 수 있고, 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좁은 의미의 쾌락주의예요. 근데 왜 행복에서 이걸 얘기하냐,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웰빙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는 이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쾌락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기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쾌락주의로 포함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쾌락주의적 행복에서 얘기하는 주관적 압력감은 얘랑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복. 뭐냐? 네. 단순한 이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거. 그리고 부정 정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뭐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가 없는 것. 요 세 가지가 네, 이 주관적인 안정감, 행복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깥에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어쨌든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개학을 안 했고 그래서 어딘가 막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이래서 둘이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집 근처 여기저기 돌아를 다니고 있어요. 뭐 집 근처 산책도 하고 둘이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제가 오늘 이거 월요일에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아들이랑 이제 그 일산에 스타필드에 놀러 갔다 왔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건 알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갔고 생각보다 거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의 할 일들을 이제 하루 동안은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하고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오락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 삶에 대한 저의 만족감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 이제 저 긍정 정서도 확 올라가죠. 막 기분도 좋고 뭐 쾌락 뭐까 뭐 달콤한 거 먹고 오락하면서 아이랑 까르르 이렇게 웃고 하면서 느껴지는 쾌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논문을 열심히 한 5일 정도 열심히 수정을 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쭉 떨어져요. 거의 바닥 수준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막 그런 때의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고 글 쓰고 물론 뭐 그게 싫기만 한 건 아닌데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부정정서가 막 생겨요. 우울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논문을 열심히 썼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활동들을 다 밀어놔야 돼요. 아들이랑 놀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친구 만나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런 행복감, 요런 주관적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의 삶 혹은 오늘이 좀 어려우면 어제 오늘은 아마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오전 시간에 수업을 들으실 테니까 아직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고 어저께 혹은 그저께 이전 주말 요때 나의 하루를 떠올리면서 내 삶에 대한 만족도, 그 하루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날 내가 긍정 정서를 얼마나 느꼈는지, 부정 정서를 많이 느꼈는지, 덜 느꼈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아, 내가 행복하구나, 아니구나, 내 행복 점수는 몇 점이구나, 이거를 이제 측정하실 수 있겠죠. 물론 측정 부분은 3주차에 나올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좀 곁들여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주말에 아들이랑 스타필드 가서 막 즐겁게 놀았다. 그날의 행복은 80점. 네. 논문 쓸 때 제 행복은 좀 솔직히 말하면 15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바뀐다고 해도 전반적인 거는 이렇게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전반적인 거는 좀 일관성이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실현적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실현적 행복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쾌락주의적 행복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요런 어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쾌락주의적인 행복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계 그림을 찾다가 없어서 그냥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계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아마 뇌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뇌에 이렇게 선이 연결돼 가지고 얘가 나한테 이제 뇌파를 막 찌릿찌릿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행복한 상태를 느끼도록 내 어떤 뇌를 조절을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불행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부정적인 정서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기계에 평생 연결되어서 살고 싶으신가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예스. 저는 여기에 연결돼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거의 약간 뭔가 인큐베이터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느낌? 내가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과연 이런 행복한 정서 말고 부정적인 정서는 인생에 필요가 없는 걸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정서는 정말 수십 가지의 정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서가 왜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걸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느끼는 거겠죠. 에? 부정적인 정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안은 우리가 불안을 과도하게 굳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불안해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삶이 힘들어지니까 매일매일 불안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과도하게 불안을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들 좀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더 깨끗이 씻고 뭐 손소독제도 구입하고 사람 많은 곳에 잘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누군가가 보기에는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확산을 막는 방법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그래서 이런 불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분노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세상에 폭력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노가 무조건 폭력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분노는 그냥 감정일 뿐이거든요. 그럼 분노는 왜 필요한가? 분노는 예를 들면 이럴 때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되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돼요. 분노는 내가 좀 침해당했거나 이럴 때 느껴지는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잘 느끼고 잘 알아차려야지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부정적인 정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느끼게 한다면 과연 행복할까도 잘 모르겠고, 부정적인 정서도 우리 삶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기 실현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쾌락주의적 행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는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실현적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자기 실현적 행복에서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잠재성에 대해서 충족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 실현적인 행복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진짜 끼가 많은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조금만 배웠는데 너무 잘 추고 그 학생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예술적인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면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되게 반대했어요. 연예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다. 거기는 너무 거친 환경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빵 기술을 배워서 엄마가 빵집을 차려줄 테니까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얘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노래하고 춤추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진정한 나에 부합하게 사는 삶인 것 같고 그렇게 발휘를 하고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제빵학원에 다니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제빵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춤추고 노래할 시간이 없고 가족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거는 자기 실현과는 거리가 먼 행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그러면 이 친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정말 행복한 쾌락만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 실현적 행복은 쾌락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춤추고 노래하는 게 당연히 쾌락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쓸 때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잘해야 되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어떨 때는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실현적인 행복은 쾌락주의적 행복이랑은 색깔이 좀 다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쾌락주의적 행복도 느끼는 게 필요하지만 이런 자기 실현적 행복도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자기 실현적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자기가 뭐라 할까요? 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안에 자기라는 게 다 각자 다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잠재력이 발휘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실현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실현은 자신의 재능, 요구 및 가치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끌어가는 게 자기 실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행복은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가 목표를 따라서 그걸 성취하고 우리 각자의 특유의 잠재력을 개발할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이런 행복을 주나? 그거는 내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 그리고 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서로 주고받고 표현하고 소통할 때 이럴 때 자기 실현적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아까 쾌락주의적 행복이랑은 좀 다르게 충만한 느낌 그리고 정말 의미 있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자기 실현적인 행복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충만감을 좀 뒤늦게 느낀 것 같은 게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전에는 이 충만하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 단어만 봤을 때 이게 뭔 뜻이야? 이랬는데 이걸 제가 진짜 느끼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고 조경학이라는 걸 전공했었는데 20대 후반에 진로를 바꿔서 상담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고 제가 그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다 같이 동시에 이제 상담을 하는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딱 집에 가는데 그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충만감이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삶에 원하는 활동을 하니까 이런 충만한 느낌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충만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 있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만감, 그리고 의미 있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거 자기 실현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그런 건지를 이제 찾으시려면 요걸 해보시면 돼요.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활동 5개를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인지 적어보세요. 이거는 과제는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 해보시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적 행복은 이 질문에 대한 5가지의 답을 보시면 아시겠죠. 저라면은 일단 뭐 상담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에게 중요한 활동은 상담센터에 나가서 실제로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상담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하는 거,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런 게 저에게는 자기 실현이랑 관련된 것들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기 실현이랑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시면 어떨 때 내가 자기 실현적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적 그런 행복과 자기 실현적 행복을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쾌락주의적 행복을 주는 활동이 있고 자기 실현적 행복을 주는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더 많을까요? 가지수가. 네. 맞춰보세요. 쾌락, 자기 실현, 정답은 쾌락주의적 행복을 주는 활동이 훨씬 가지수나 방법이나 이런 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할 때 너무 재밌죠? 초콜릿 먹을 때 너무 달콤하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맥주 한 잔 탁 마셨을 때 그 청량감. 네. 이런 것도 쾌락주의적 행복을 주는 활동이고, 쇼핑. 정말 훌륭하죠. 특히 막 원하던 옷을 딱 저렴한 가격에 샀을 때 그 짜릿한 느낌, 행복한 느낌. 좋아하는 사람이랑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디저트. 네.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저는 생크림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거랑 그냥 달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세상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요새는 잘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타면 뭔가 갑자기 세상 고민이 다 잊혀지면서 너무 즐거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실현적 행복을 주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영어 공부. 이거 딱 얘기했을 때 막,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영어 공부 말고, 정말로 여행 가기 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랑 꼭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 공부, 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때만큼 외국어 공부가 재밌을 때가 없어요. 저도 작년 겨울에 가족끼리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가기 몇 달 전에 스페인어 기초를 막 배웠거든요. 가서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그때는 이건 공부가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취미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외에 나가기 전에 외국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진짜 재미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 실현을 위해서 전공 공부를 할 때 이게 자기의 적성이랑 흥미랑 잘 맞는 전공이 아니면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르게 진로 설계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랑 너무 이 전공이랑 잘 맞는다. 그랬을 때 이 전공 공부는 나를 되게 몰입시켜주고, 여기서 뭔가 스트레스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살아있는 느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자기 실현적 행복을 주는 거죠. 헬스. 헬스도 나의 건강,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몸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자기 실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운동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하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멈추고 싶은데 동시에 또 몰입이 되기도 합니다. 뭐 스쿼트 30개, 뭐 스쿼트 50개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리고 그게 내 몸의 신체적인 변화로 연결될 때 느껴지는 어떤 뭐 그런 뭐 어떤 느낌일까요? 그거는 생동감? 충만함?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거는 자기 실현적인 행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 봉사활동,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도 어떤 자기 실현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각각 자기 자신,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뭐 물론 제가 안 즐기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제가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봤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 각각 쾌락주의적 행복을 주는 활동, 자기 실현적 행복을 주는 활동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앞으로 우울한 일이 있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그 활동을 억지로라도 하시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 네. 어떤 건지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을 주는 활동을 하면 그 결과가 편안한 느낌, 흥분되는 느낌, 만족감, 행복, 뭔가 열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고민을 잊게 해주는 거. 자기 실현적 행복을 주는 활동의 특성은 뭔가 도전적이고, 완결하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뭔가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요거 27분이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2주차 과제를 내드렸는데, 앞에 적은 것처럼 자신이 쾌락주의적 자기실현적 행복을 위해서 하는 활동 5가지 이상 적어보는 거, 그리고 2가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행복을 위해서 어떤 걸 더 추구하고 싶은지 자기 생각 적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에 제가 파일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퀴즈랑 요거랑 같이 묶어서 했는데, 퀴즈는 별도로 이제 그 파일에 작성하시고, 요 내용만 1, 2페이지 내외로, 그러니까 분량이 퀴즈 한 장 별도고 요거 한두 페이지 해가지고 총 2, 3페이지가 되겠죠. 그렇게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기한이라는 거는 요 강의를 듣는 2시간 안에 강의도 들으시고 과제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생각의 정리가 잘 안 돼서 과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추가 제출 기간에도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주차 강의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행복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